노벨 평화상을 받은 총리가 단 1년 만에 돌변했다? 안팎으로 바람잘 날 없는 에티오피아. 그들의 미래는? 커피의 근원지이자 인류의 고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에티오피아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는 무려 80개가 넘는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족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오로모족이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력에서 늘 소외되어 온 것에 많은 불만을 가졌던 부족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은 아마라족입니다.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배권을 행사해온 종족입니다. 한편 티그레이족들은요,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집권한 부족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요. 이 부족들은 언제라도 큰 부족에게 지배당할까 봐 늘 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또 에티오피아에는 9개의 도와 2곳의 자치도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핵심은 이 모든 것이 부족의 근거에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은 오로모 지방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는 티그레이 지역이죠. 오로모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티그레이들이 오로모 지역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권을 잡았던 티그레이 쪽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8년 3월 42세의 나이에 아프리카 최연소 지도자로 총리에 선출된 아비 아머드가 있습니다. 이 아비 총리가 앞서 언급했던 에티오피아의 최대 민족이지만 권력에서 소외됐던 바로 오로모 출신의 첫 총리입니다. 그런 그가 집권한 다음에 파격적인 행보를 펼칩니다. 정치범 수천 명을 석방했어요. 언론 통제도 완화했어요. 무엇보다 2018년 9월에 20년간 전쟁을 해온 에리트리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오랜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아비 아마드 총리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 100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수상 소감으로 War makes for bitter men, heartless and savage men. 라는 말을 남겼죠. 그랬던 그가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가장 비열하고 혹독하고 야만적인 내전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큰 타협을 하고 뭔가 포용할 것 같았던 아비 총리가 집권한 다음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이전의 정권을 잡았던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의 주요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서 내쫓기 시작합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2020년 3월에 아비 총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총선을 연기하고자 하자 티그레이족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한 아비 총리가 2020년 11월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이 내란을 도모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연방군을 투입해서 내전이 다시 시작됐죠. 그 결과 티그레이 주민 무려 200만 명이 집을 잃었고요. 민간인이 최소 5만 명 이상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티오피아가 내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이랑 끊임없이 분쟁을 거듭했거든요. 먼저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특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북쪽에는 에리트리아, 동북쪽에는 조그만 나라 지부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남쪽에는 케냐, 서남쪽엔 남수단, 서북쪽에는 수단과 국경을 접한 내륙국입니다. 내륙국 가니까 어딘가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딜 통하고 있냐? 대부분 다 지부티에 의존한 상황입니다. 지부티 항구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항만 사용료만 약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가 홍해의 항구를 가져야만 지리적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에티오피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내륙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로 윗나라, 그러니까 에리트리아까지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과거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에리트리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됩니다. 그런데 민족은 원래 막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요 에리트리아는 나 에티오피아랑 같이 하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30년이 걸친 투쟁을 계속했고 그 결과 1993년에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합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가 한 나라였을 때는 해군과 2개의 큰 항구를 보유한 나름 해양 강국이었지만 에리트리아가 독립해버림으로써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죠. 또 에티오피아는요, 동쪽에 있는 나라인 소말리아와 오랜 갈등 중입니다. 사실은요, 실제적으로는 진짜 소말리아와
소말리란드라는 나라로 구분되어 있어요. 사실 통치는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1991년도에 소말리란드가요, 소말리아로부터 넌 독립했어 이렇게 선전했는데요.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이걸 딱 이용해서 소말리랜드 내가 국가로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 항구 좀 쓰게 해줘. 이런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말리아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그래서 소말리아가 에티오피아 대사를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늘 항구를 찾아서 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에티오피아가 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바다는 없지만 강은 있거든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젖줄 나일강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집트 인구가요 1억 600만 명입니다. 거의 모든 인구가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고, 나일강은 이집트의 식수원이자 농업과 교통, 관광 사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가요 2011년부터 청나일강 쪽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는 걸 착공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뭔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이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요 소양강 댐의 25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댐으로 인해서 나일강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집트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추계에 의하면요 물이 10%만 줄어들어도 몇 년 안에 농부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농업 생산물의 절반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물무기인 셈이에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나라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가 이 초대형 댐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댐을 포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요 국민의 약 70%가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댐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웃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 때문에 무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껄핏하면은 식량난에 허덕이잖아요. 댐이 생기면은 물 부족과 식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 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좀처럼 꽃을 피우지 못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에티오피아는 분명히 성장 잠재력도 있는데요. 한계도 분명합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GDP의 매우 큰 부분을 농업이 차지합니다. 주력 수출 품목이 커피, 참깨, 채소류, 그리고 꽃 같은 저부가 가치 농산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되는 내전의 여파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사회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나라니까 서구 지역에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에티오피아에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의 일환이죠. 그러다 보니 서구 국가들이 뭔가 위협을 좀 느끼면서 자기네들도 뭔가를 해볼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 중국 정상회의, 아프리카 미국 정상회의,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있었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마음을 사려는 선진국 정상들이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서로 이들이 마음을 사고자 했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에티오피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